자, 그러면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셨다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을관리라는 것은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마을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이라고 쓰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특징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민이 지역 자원으로 지역의 의제를 찾고 기업의 형태로 해결한다. 여기 CB라고 되어 있는 것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확히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마을관리라는 것은 도시재생 지역 내에 있는 마을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협동조합의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1번, 주민이 지역 자원으로, 어디 주민이? 도시재생지역 주민이 도시재생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도시재생지역의 의제를 찾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맞죠? 3번, 조합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죠.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는데 인가를 내줘야 되고, 이 전체적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정책을 이끌어야 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일들을 한다 그랬고, 국토교통부가 모든 지자체에서 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지자체에서 위임받아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관리 감독한다든가 다양한 일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4번째 특징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공공성.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성, 당연하죠. 왜? 마을관리라는 것 안에 이미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 지역은 어디 지역을 이야기한다? 도시재생지역을 이야기한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이야기한다. 여기 있는 사업성, 사업성이 뭡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죠.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사업성이라는 건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너 어떻게 돈 벌 건데 그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리 활동을 해야만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월급도 줄 것이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주체와 역량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본이라는 것이. 그래서 4번, 공공성, 지역성, 사업성 모두를 충족하는 비영리 기업이 되어야 된다. 왜?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어려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일반 주식회사도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띱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공공성을 먼저 띄지는 않습니다. 사업성을 먼저 띈단 말입니다. 사업성을 먼저 띄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회사가 이 역할을 잘 할 것인지 고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즉 기업의 본질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권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은 사업성을 먼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성과 사업성이라는 것은 동시에 추구하는 데에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사업성을 추구하면 좋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번,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활동함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곳이 도시재생지역이고, 도시재생 사업이 끝날 즈음에 생기는 것이 주민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중이용시설은 도시재생 사업비의 30%,
정도가 투여된 아주 큼지막한 건물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든 5개든.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단체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간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지역의 의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한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공성, 지역성, 사업성을 띈다고. 그 지역성이 어디라고요? 도시재생지역이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뭘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예요. 그냥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돈을 벌기 위한 사업 의제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8번,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툭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기 도시재생지역 안에 있는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협의체에서 나온 분과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도시재생대학 그 다음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공공성을 엄청나게 앞세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세우고 사업성을 쌓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체를 발굴하는 데에 또는 그 주체들을 역량 강화하는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시간이 들 것 같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토부나 지자체가 이분들이 공공성을 갖고 지역 활동을 하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공익과 관계된 공공성 있는 사업권 하나 정도는 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능한 것, 그러니까 주차 관리, 쓰레기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함께 돌봄, 국가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줘서 예를 들어서 빈집 관리, 사회주택, 그 다음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여기가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하면 좋은 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하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는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브로셔 내용인데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계획 수립, 두 번째 설립 준비 및 운영 지원, 세 번째 공공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도시재생대학 같은 게 도시재생 지역에서 벌어지는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도시재생대학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그 다음에 지역 관리에 대한 부분,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시재생 기간 동안에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자체는 마을조합 포함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조합 육성 및 마을조합을 통한 기초생활 인프라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마을조합 필요성 인식을 위한 도시재생 대학 등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를 알려야 되고,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해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게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립 준비 및 운영 지원,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도시재생 지원기구, 그러니까 여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뿐만 아니라 현장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운영은 주민 대상 기초교육 및 지자체 등 대상 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창업 지원, 마을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인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 모델, 지역 관리 영역의 자립적 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선도조합, 선진 사례로 확산 가능한 마을조합 집중을 육성하고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을 연계시켜주고 제도 개선,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활동을 좀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자체도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마을조합 설립 운영에 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지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8번째, 국토부나 지자체가 마을조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내용이 공공지원 단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는 마을조합 공공지원 필요조건 충족지원, 그 다음에 마을조합 사무국 설치,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지원 전문기관 업무협약 같은 걸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사업비로서 2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공간을 무상 감면 지원할 수도 있고요. 공공시설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전부 다 포함되어 있네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책적, 제도적으로는 사무국 설치,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운영지원 전문기관 업무협약, 그리고 예산으로는 2년간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사무공간을 무상 또는 감면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사무공간은 주로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앵커시설 혹은 주민거점시설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 관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서울역 일대처럼 도시재생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날 즈음부터 건설되었고 마무리된 앵커시설 또는 주민 다중이용시설, 이용시설들을 관리 위탁 운영하는 것을 이제 하는 업을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업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주차권, 주차에 대한 사업권, 쓰레기 수거에 대한 사업권, 그 다음에 골목길 재생에 대한 사업권,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사업에 관한 우선권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줘야 지속 가능하다. 사실 사업성과 공공성과 지역성 모두를 충족하게 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재차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공공지원 중 하나인 그 여러 가지 지원 중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공공지원에 대해서 한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지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비, 주민주도 사업, 역량강화 사업, 주민공모사업,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활용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참여할 사람을 발굴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그 사람과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 되려면 사람만 있어도 됩니까? 사업만 있어도 사람과 사업, 장소, 그 다음에 관계, 정책 같은 것들이 다 같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지 그냥 뭐 이 사업만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주도 사업, 역량강화 사업, 그 다음에 주민공모 사업을 통해서 주민을 발굴하고 지역의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고 그러한 것들을 뭉쳐서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그러한 준비 과정들을 거쳐야 이제 설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줄 수 있는 것, 사무공간.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초기에 사무공간을 무상 또는 감면 지원한다. 모두 무상은 아니고, 모두 감면은 아니고, 감면 또는 무상. 주로 지자체가 결정하게 되겠죠. 무상으로 해줄지 아니면 감면 해줄지. 그
그 다음에 지원 근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3번 초기 사업비에 대한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후에 2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금의 용도, 자금을 쓸 수 있는 것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조합원 모집 및 홍보, 사업개발 등에 5천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아 보이지만 2년 동안 쓰는 게 최대 5천만 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자금으로는 2,500만 원,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마 서울시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을 한 명 고용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홍보, 사업개발 등에 쓸 수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자금, 초기 사업비 지원이 있네요. 그 다음에 관리 지원, 그러니까 협약한 운영 지원 전문기관, 뭐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원을 받는 순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지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지원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지자체에서 초기 사업비를 집행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여기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연차별 사업 실행 계획서, 수익 지출 예산서 등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공공지원을 신청하게 되겠죠. 아마 이것도 공모할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에서 초기 사업비 지원을 5천만 원을 뿌리고, 그 5천만 원을 쓰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아마 한국사회직기업진흥원 혹은 지자체 현장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초기 사업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운영 매뉴얼이 나올 거고, 거기 사업비를 써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등을 쓰고 정산하는 그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사무공간을 무상 감면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후 2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비, 인건비, 홍보비 등등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에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관리 위탁계획, 마을관리 영역의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계획을 반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띠고 있는 다른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국가에서는 이 기업들이 연속 가능해서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우선 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관리위탁 계획, 그러니까 주차 사업에 대한 관리위탁, 그 다음에 건물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그 다음에 저층주거지에 있는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관리위탁 우선권, 이런 것들을 좀 줘야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유형을 좀 나타냈거든요. 1번 사용 수익 허가 직접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건물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형 1 사용 수익 허가, 왜냐하면 이 건물에 대한 주인이 주로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건물주가 여기로부터 이 공공사업, 공공시설에서 수익을 내도 되는지를 허한다는 뜻입니다. 조합 내부 각각의 사업단 형태로 단위 사업을 실행하고 단위 사업을 운영할 다양한 주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용수익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머무르는 그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수익,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허가를 해줘야 이렇게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마을 카페든 마을 식당이든 마을 극장이든 마을 돌봄 사업이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있어야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고용해야 아까처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지속 가능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리 위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접 운영을 하든 아니면 전대를 하든, 전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 공간을 관리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임대 수익 및 이를 통한 거점시설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관리 위탁을 해서 이렇게 전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을 줬는데 그 관리 위탁 운영을 직접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하거나 아니면 전대를 해서 전대라는 것은 이게 임대료를 받는 곳에다가 빌려주고 그 임대 수익을 가지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돕겠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공공지원 1과 2를 통해서 여러 가지, 4가지 공공지원 정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주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하는 특수한 형태의 협동조합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에 관한 것. 1번 민주성, 1인 1표.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1주 1표가 아니라 1인 1표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1주 1표라는 것은 주식 하나당 한 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주식을 51%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은 내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내가 51%의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한 사람이 30% 이상의 주식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운영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제일 높은 의사결정 단위는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1인 1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공공성.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성을 더 띠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으로 취급해 줍니다. 물론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경제성, 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처럼 사회적 협동조합도 법인입니다. 상법에 적용을 받는 법인의 특수한 형태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상법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저촉을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털거리를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법인의 형태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속가능성. 지역자산 활용, 일자리 창출, 공공사업 추진.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지원, 인건비 지원, 임대료 감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는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사업 관련해서 우선권을 줄 수도 있다. 줄 수 있답니다. 무조건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성공하느냐 혹은 실패하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성패가 갈리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도 협동조합 7원칙에 녹아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앵커 시설이라는 게 들어서고 나면 지역의 갈등과 분란의
요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기금이 들어왔고 그 지역 안에서 제일 많은 자원이 집적되는 곳이 바로 지원되는 곳이 바로 이러한 앵커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앵커 시설을 둘러싸고 그 앵커 시설을 누가 운영할 건데를 이야기할 때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보면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개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디에다 손을 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여기 있네요. 협동조합 7원칙. 그래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인종, 성별, 국가 등등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게 협동조합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1인 1표. 그 다음에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배당을 나눠주는 데가 조합이 아닙니다. 주로 경제적인 참여를 한 만큼 나눠주는 곳이 조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원칙 자율과 독립.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 또는 어떤 특수한 단체, 정당 이런 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독립성을 가져야만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성 확보가 오히려 더 쉽다. 만약에 정당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들어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장이 정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쪽 정당에서 저쪽 정당으로 저쪽 정당에서 이쪽 정당으로 바뀔 때마다 그러면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바뀌어야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지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훈련입니다. 같은 철학을 바로 나누고 설립되었다고 보기 힘들어요. 설립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모여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공공성을 띄어야 되고 지역에서 가장 비싼 자원을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철학, 목표, 비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교육과 훈련밖에 없네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서 앵커시설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마무리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지역 안에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주식회사 같은 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법인의 형태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참여해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은 말해 뭐합니까? 요즘 애들 말로 말해 뭐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마을관리, 이미 마을에 지역사회라는 게 벌써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안에.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 지금 그래픽은 협동조합 아마 협동조합 coop.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부분이고 맨 처음에는 발기인, 즉 5명 이상의 설립할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이라는 건 사회적 협동조합의 헌법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목적, 명칭, 사업 등을 포함한 필수 기재를 해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서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립 인가를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국토부라고. 여기는 중앙부처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국토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특히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좌고우면할 필요 없습니다.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신나는 조합이라고 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시고 그 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라고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도와주는 팀의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설립 인가 받기 전에 필요한 정관을
아마 그쪽에서 유무선, 그 다음에 직접 상담을 통해서 도와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알려줘야 된다? 우리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즉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쓰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 설립을 도와주는 팀에게 의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팀에게 우리가 이 지역에서 도시재생지역에서 5명이 모였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정관을 작성한다. 그럼 이 정관에 대한 어떤 자문을 줄 수 있겠느냐, 언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은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사무 인수인계를 하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설립 등기를 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자, 여기 설립인가를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중랑구청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랑구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세금을 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등기소를 가야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를 갑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를 끝나고 나면 여기 서류들을 가지고 이제 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증을 받아야죠. 그게 여기 있는 관할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은행에 가서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으로 계좌를 틔운 후에야 이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중랑구청에서 의뢰한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보시고 아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 동영상을 편집하는 친구가 부지런하다면 여기 오른쪽 위에 클릭하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있대요. 만약에 넣어주면 그쪽에 클릭해서 찾아가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는지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조감도 같은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발기인을 모집하고 그 발기인이 정관에 관해서 스터디를 하고 그 정관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나는 조합에 줘서 그 다음에 컨설팅 받은 다음에 국토부에 제출을 하고 국토부에 인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이사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세무민원실 또는 지방세 등록면허세과에 가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수취하고 난 다음에 구청과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등기소로 간다? 아니죠. 아까 제가 이 용어가 생각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구청 가까이에는 공정사무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공정사무소를 하나 구글맵이나 아니면 카카오맵, 네이버맵에서 검색해서 공정사무소에다 연락을 취한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등기 가기 전에 등기소 가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등기소에 가기 전에 공정사무소에 들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물어보면 1부터 7번까지 쭈루룩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시이고 공정사무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여기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실 때 제가 예전에도 팁으로 말씀드렸는데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각 이사들의 초본, 그죠? 그리고 법인 등기이사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이런 것들 그리고 초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은 전체 다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사무소를 거치고 그날 바로 등기소로 가신 다음에 등기소에서 원하는 필수 서류들을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등기소들을 여기는 북부 등기소라고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북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등기소에서 여기 서류가 다
완료되면 다 완료됐다고 전화가 오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 와서 이 부분을 보완하라고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서 다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나면 등기부 등본을 떼시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야 등기부 등본을 나중에 또 쉽게 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모인 모든 서류들을 등기부 등본과 각종 서류들을 다 들고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무서로 가야 됩니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은행으로 가서 이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과정들에 대한 정리는 생각실험의 김윤아 이사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생각실험은 처음에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절차들을 그대로 거쳐왔죠. 그리고 암사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도 많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사례 한번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을관리는 어디에 있는 마을관리? 도시재생지역에 있는 마을관리,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있는 마을관리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입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맞죠? 오늘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학 마을관리 협동조합 경기도 안양에 있고요. 조합원 간의 갈등 관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조합 설립과 더불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생산자 및 직원 조합원 간 인건비의 5%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네요. 공공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인건비 5%를 적립하고 있답니다. 밑에 보면 또 남원 새로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북 남원이고요. 남원시 도시재생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권역형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의 대표성, 개방성,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더불어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도모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안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와서 인디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전북 전주에 있네요. 도시재생 사업 종료 이후 함께 활동한 외부 청년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거점시설 운영관리와 더불어 이 거점시설은 아까 뭐라고요? 앵커시설. 그죠? 그 다음에 주민 다중이용시설 운영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 다양한 의제, 어떤 의제가 뭐라고? 지역에 있는 문제들 혹은 지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마을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마을 사업, 사업이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결하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봉산마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부산 영도구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한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실행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빈집, 게스트하우스 및 블루베리 농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왕창 벌리거나 무슨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한을 두고 조건에 맞았을 때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갈등 없이 모이고 지역에 있는 문제 또는 의제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관리는 도시재생지역, 도시재생 뉴딜 지역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정의, 그 다음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특징, 그 다음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례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좀 더 보완하거나 모자란 부분 있으면 제가 여기 그 동영상 찍는 주최 측에 제 개인 메일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 주시는 것까지는 제가 감당이 좀 힘들 것 같은데,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읽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라도 제가 꼭 답변할 수 있으면 이렇게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실험 단계입니다.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주민분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러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위해서 어떤 사업권을 줄 것인지,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잘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모델도 잘 찾아야 되고, 여기 역량을 좀 강화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다는 게 자원봉사보다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을 띠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걸 하십시오 라기보다는 도시재생 과정에 맞춰서,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지역성, 공공성, 사업성에 맞춰서 설립할지 안 할지 한번 발기인들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업 모델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